안녕하십니까, 이진권 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제 심판의 기회라고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 이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참담한 실패, 또 탈원전으로 인한 엄청난 손실, 국가적 손실이죠. 그다음 소득 불균형의 심화, 대북 편향 안보 정책, 그리고 반기업 정책, 또 입법 거래 행위도 있었지 않습니까? 물물 교환하듯이 서로 법을 바꿔먹기. 거기다가 권력 남용. 청와대가 또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 이것은 이제 의혹을 넘어서 이미 기소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 출신들이 아주 정말 과하게 정치권에 지금 진입해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21명이나 공천을 받을 정도로 이런 문제, 이런 온갖 실정에 대해서 국민이 엄정하게 심판하는 그런 기회가 바로 총선이라고 하겠는데요. 코로나가 그 이슈들 다 덮어버린 셈이죠. 아마 정권 측은 쾌재를 부를 겁니다. 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범여권 180석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80석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니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아이고 이러다가 옛날에 새누리당 180석 했다가 그 폭망한 그 일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겁이 나서 그랬는지 입단속 하느라고 야단이에요. 반면에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지금 아주 이 기운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공천을 받아서 출마해서 운동을 벌이던 후보 두 사람이 제명당했죠. 막말 논란 때문에. 거기다가 박영준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러다가는 개헌 저지선, 그러니까 백석이죠. 개헌 저지선도 위태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날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 어필을 함으로써 자유우파 유권자들이 결집하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다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선거 목전에 두고 말이죠. 선거 사령탑이 이렇게 기운 없는, 이렇게 자신 없는 그런 목소리나 내고 그런 표정이나 지어서 되겠습니까? 아니, 자유우파 유권자들 말이죠. 뭔가 승리가 예상돼요. 아주 신이 나서 투표장에 갈 것 아닙니까? 저부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당 측에서 이렇게 기운을 팍 떨어뜨려 버리면 무슨 힘이 나서 투표장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은 박영준 위원장이 좀 경솔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왜 지금 벌써 그런 죽는 소리 합니까? 그리고 또 이 와중에 또 보니까 흥미로운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범여권 자기들 내부에서 총질 소리가 요란합니다. 손혜원 의원 아시죠? 열린민주당을 만들고 이끌어온 사람인데 이 손 의원이 12일 자신의 SNS에 이제는 유시민 이사장까지 많이 컸다 양정철 이런 글을 올렸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 이사장이 180석도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대해서 양정철 원장이 저의가 있는 말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왜 저의가 있는 말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냐면 자꾸 이제 그 180석 우리는 이렇게 의석은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건 바꾸고 말하자면 이제는 이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이 그 의석 걱정 안 하고 열린민주당에 표를 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극도로 조심하고 입단속하는데 손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굉장히 괘씸하다는 거죠. 왜 우리한테 표 줄까 봐서 그게 양 원장이 그런 식으로 가로막고 나서느냐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 정말 많이 컸어? 옛날에 비하면 이런 뜻으로 한 이야기겠죠. 그 다음 정봉주 전 의원. 이 사람도 이제 손 의원하고 같이 열린민주당을 만들고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정 전 의원이죠. 정 전 의원은 이런 또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당신들 이번 선거 기간에 한 것을 보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어. 내가 영원히 을로 있을 줄 알았느냐? 갑과 을이 언제 바뀌는지 한번 보자. 당신들 말이야. 금도를 넘어섰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역시 12일 날요.
근데 참 이거 금도란 말은 그렇게 쓴 거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걸핏하면 이렇게 금도를 이런 식으로 쓰는데 무슨 금지선 넘었다 이런 뜻으로 금도가 아니에요. 금도라는 것은 남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좀 앞으로 정확하게 좀 써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정 전 의원은 이씨, 윤씨, 양씨, 너네 나 누군지 아직 몰라? 잘 몰라? 정봉주야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여기에서 말하는 이씨, 윤씨, 양씨는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 민주당이죠. 그 다음에 윤호중 사무총장 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아마 윤 총장이 당신 나보고 왜 그래 이렇게 어필을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다음날 방송에서는 윤이 아니고 김이다 이러면서 윤에게는 사과도 했고요. 근데 이 김은 또 누구냐? 아마도 김홍걸 지금 더불어시민당의 14번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겨냥한 것 같다고 이제 언론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총질을 해야 되는 거 이게요. 보니까 꼭 고깃덩어리 놔두고 다투는 동물의 왕국을 보는 기분입니다. 국회의원직을 이렇게 동물의 왕국처럼 이렇게 차지하려고 서로가 사생결단을 해서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참 한심한 장면이 선거에 나선 후보자 또 여당 이 사람들이 저마다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보호자 수호대를 지금 자처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대통령이 그 밑에 뭐 정당이라든지 이 후보들 보호해줘야지. 왜 후보들이 대통령 보호하는 겁니까? 이 나라는 그렇습니까? 후보자들은 정당은 누구를 보호해야 됩니까? 국민을 보호해야죠. 그런데 대통령을 보호해요? 왜 대통령이 지금 무슨 위기에 있습니까? 있을지도 모르죠. 워낙 실정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선거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예? 당당히 투표장으로 가십시다. 가서 중심을 잡고 정확한 선택을 하십시다. 그러면 이 국정이 그나마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투표장에 가십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